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무권 대리가 되겠는데요. 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의 무권 대리입니다. 소방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보통 대리 파트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아까 첫 시간에 정리했던 대리권 전반에 걸쳐서 일단 보통 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무권 대리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무권 대리는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리 파트가 세 문제가 배정되는 해가 있습니다. 세 문제가 배정이 되면 표현 대리를 내거나 아니면 복 대리를 내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복 대리하고 표현 대리는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반면에 이 무권 대리는 매년 나오는 파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버지 본인, 재산이 좀 많으세요. 특히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부동산에 대해서 이 자식이 위임장을 위조를 하고 인감증명서 이런 걸 다 받아놨습니다. 그러면 위조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할 수 있냐면 대리권이 없구나. 대리권이 없다는 말에서 무권 대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조했다. 유권 대리면 위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위임장이라든가 인감증명서 같은 거 다 떼줬을 테니까. 근데 위조했다는 말에서 대리의 권한이 없다. 대리의 권한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재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팔아먹기 위해서 계약했겠죠. 그래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고 이 법률 행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 행위 계약은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를 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거든요.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 한다고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대방에게 두 가지의 지금 권한을 주고 있는데 상대방에는 뭐냐 그러면 이 추인할 겁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계약에 대해서 효력을 없애버리는 철회권을 줍니다. 이 계약에 대한 효력을 없애버리는 철회권. 그래서 상대방한테 있는 권한이 최고권하고 철회권하고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최고권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다 있습니다. 선악 불문하고 다 있다. 반면에 철회권은 선의한테만 있고 악의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선의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선의는 모른다의 뜻인데 뭘 모르는 걸까요? 지금 무권 대리인이 위조를 해가지고 와서 계약했다. 한마디로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 그러니까 요 을이 계약자로 나왔는데 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모르고 계약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알고 계약한 건 뭐라 한다고요? 악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은 최고한다는 것은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요 계약에 대해서 추인해 주실랍니까? 라고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게 지금 최고입니다. 추인을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는 선악 불문하고 다 된다 이랬어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선악 불문하고 다 물어볼 수 있고 근데 최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촉구란 말이에요. 촉구. 그래서 촉구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해드리는데, 왜냐하면 상대방이 최고장을 받아보고 답변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상당한 기간은 얼마를 주라 그랬어요? 15일에서 30일을 줘야 된다는, 법률의 판례가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상당한 기간 15일에서 30일을 주고 확답을 해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상당한 기간 내에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발송하지 않았다는 뜻을 바라지 않았다. 법률을 만들 때 발송하지 않았다라고 되는데 그냥 바라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자를 빼고 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확답을 바라지 않게 되면 뭐 한 거냐 했더니 취인 거절로 본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한 것을 본다고요? 취인 거절로 본다. 취인 거절, 취인 거절로 본다. 취인 거절로 본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된 거냐면 확정적 무효가 됐습니다. 확정적 무효. 확정적 무효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철회를 선의한테만 철회권을 주고 악의한테는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했더니 본인의 취인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본인의 취인 전까지. 그럼 취인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취인하고 난 다음에는 이 계약을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물어볼 때 요거를 물어보는데 지금 상대방이 최고를 할 때에는 본인과 무권 대리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무권 대리인에게는 최고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대방이 최고는 누구한테만 해야 된다고요? 본인한테만 추인해야지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권 대리인은 추인권이 없기 때문에 추인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추인 여부에 대한 최고를 받고 나서 이걸 본인이 추인을 하려고 합니다. 추인은 6월 10일 수방 점검입니다. 자, 5월 법률행위 계약에 대해서 이게 5월 1일 날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5월 1일 날 계약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 추인을 한 건 6월 10일 날 했다. 그럼 이 추인의 효력은 6월 10일 날 했지만 효력은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급적 유효가 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추인을 한 날짜는 6월 10일인데 추인을 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주거든요. 그럼 틀린 겁니다.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소급적 유효. 그럼 소급은 계약서 처음 쓴 날이에요. 쓴 날이 언제라고요? 5월 1일. 5월 1일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유효는 확정적 유효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확정적 유효. 단 추인한 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급해서 이 가짜 계약을 한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한 그날까지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이렇게 직접 추인을 해도 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께서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한테 직접 추인해도 되지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잘 모르니까 왼수 같은 자식놈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쪽 다 추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사실을 아직 상대방이 몰라요.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는 본인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아직 상대방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아울러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아직 모르는 상태는 아직은 선이죠. 모르니까 뭐가 된다고요? 선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추인했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상대방은 뭘 해버릴 수 있다고요? 철회해버릴 수 있다. 모르는 상태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이 추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본인께서 추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상하게 추인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추인했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인을 하긴 했는데 일부 추인을 했습니다. 또는 변경된 추인을 했습니다. 지금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된 추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상대방이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의 효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은 추인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라는 건데, 자, 이걸 잠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왼수 같은 자식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지도 부모님 거고 건물도 부모님 건데 이거를 동시에 팔아먹었습니다. 동시에 팔아먹은 걸 일괄매매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일괄매매. 토지와 건물과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를 같이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아먹은 걸 일괄매매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부모님은 재산을 많이 일구시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토지가 중요할까요? 건물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 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 건물은 감가상각되고 때려 부시면 끝나지만 건물은 다시 지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토지다라는 걸 이미 돈을 그 정도 벌어 올릴 정도가 되면 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가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LH가 땅 투기를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매매를 추인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추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 매매가 되는데 건물만 추인하고 토지를 추인하지 않은 걸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일부 추인. 이렇게 추인된 게 일부 추인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일괄 매매를 했는데 토지와 건물 둘 다 좋아. 둘 다 그러면 내가 판 걸로 할게. 근데 15억이 계약되는데 이거 잘못됐구만. 이거 18억으로 하면 내가 추인할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변경된 추인입니다. 금액을 올려라. 그러면 내가 두 개 다 추인해줄게. 이렇게 된 건 변경된 추인인데 이렇게 일부 추인, 변경된 추인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인으로 효력이 없다. 이런 판례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일단 이런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장기간 이걸 갖다가 방치하거나 또는 이거 지금 무권 대리 행위가 범죄 행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것을 묵인된 추인으로 볼 거냐라는 겁니다. 판례는 묵인된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기간 방치했다. 범죄 행위와 연루됐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이걸 갖다가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묵인된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대부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왜 시험 문제가 거기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인데 민법 135조 그 유명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좀 물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누가 묻는 거냐면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려면 일단 상대방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선의. 선의가 뭐예요? 몰랐다.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대리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했고 모르는 데 있어서 잘못이 없어. 잘못이 없는 걸 뭐라고요? 무과실이에요. 선이 무과실이어야만 상대방이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본인께서 추인을 해주면 이 문제는 말끔하게 끝나버려요. 근데 본인께서 추인을 안 해줬어요. 왜? 이참에 내 자식놈이지만 버르장머니를 YS 말을 빌어서 확실히 고치겠다. 그래가지고 감옥을 보내는 한이 있어서 이번에는 버릇을 고치겠다면서 추인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책임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하면 이것도 없던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이 이것도 철회를 안 했어요. 상대방의 철회가 없더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지금 제한 능력자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면 취소해버리면 끝나는데 무권 대리인이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니라 능력자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무권 대리인이 나 무권 대리 아니다. 나 대리권 있다. 라고 해서 대리권을 갖다가 증명하면 또 끝납니다. 근데 증명을 못했네. 그 다음에 표현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는데 표현 대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택을 하는데 뭘 선택하냐? 이행 책임, 이행을 져라라고 해서 이행 책임을 갖다가 지금 이행을 책임지라라고 해서 이행을 갖다가 지금 다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책임이니까 이행 청구,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해서 이행 책임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단 이건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근데 시험 문제다가는 뭐라고 넣냐면 이거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렇게 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무권 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프린트물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볼게요. 갑의 부동산을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이 박스입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인 을 선의의 병에게 선의의 병 모르는 병입니다. 선의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가 옳을까요? 3번이 옳습니다. 자, 1번부터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슬러시 자릅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이거죠.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뭐하지 않았다고요? 바라지 않았다. 바라지 않았을 때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것을 본다고요? 추인 거절로 본다.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추인 거절로 상당한 기간 내에 저 본인께서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고 확정적 무효가 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잠깐만, 을에게 했다는 것은 무권 대리인에게 한 거죠? 자, 을에게 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예요. 외수 같은 자식 놈한테 추인했어요. 그러면 아직 상대방은 그런 거 모르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으니까 상대방 병은 추인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추인한 경우에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모르는 병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오히려 상대방은 뭐한다? 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려요. 추인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병은
아직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세 번째,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병은 그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직 효력을 추인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처리하였더라도 슬롯이 자릅니다. 처리했습니다.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철회했다라고 하는데 철회하게 되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 자체에 대한 이행 청구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상대방 병이 이 계약을 뭐 했다고요? 철회했다는 말은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청구 안 되면 철회했으니까. 철회하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5번,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묵인된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틀렸네요. 장기간 방치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추인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판례이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즉 2번 문제는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저 문제도 저기 왼쪽에 있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추인을 했는데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된 추인, 일부 추인이나 변경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추인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라고 하는 거, 저것도 시험 문제가 판례로서 아주 잘 올라오니까 우리 지금 문제상에는 거기까지 안 올라왔습니다만은 거기까지 잘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쪽 1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 중간에 3번입니다. 3번에 단독행위의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거기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박스칩니다.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유죄포라고 하죠. 상대방 없는 단독 유죄포는 무권대리는 절대정부에 언제나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이게 아주 시험 문제가 자주 올라옵니다. 무권대리인이 권한 없이 상대방 없는 상태에서 혼자만 재단법인 설립했다. 유죄포 할 때 제가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이죠. 유죄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한 경우에 언제나 확정적 절대정부효이다. 즉 형합의치입니다. 본인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거기가 자주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등장했냐면 표현 대리가 올라왔습니다. 표현 대리다.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제 지문이 5개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못 물어봤고 저쪽 왼쪽에 있는 거는 물어봤는데 이 135조 무권 대리인의 책임 여기도 상당히 이 중에서 지문 하나를 뽑아서 올라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표현 대리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표현 대리라는 것 자체가 법이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나 보다라고 믿을 만한 오신할 만한 외관이 있을 때입니다. 다시 한번 상대방이 봤을 때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외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모습을 갖춘 외관이 있다라고 모습을 갖춘 그 책임이 오신하게 만든 원인이 본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데 있다라고 믿게 만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본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할 수 있냐면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주장한다고요? 상대방. 상대방만 주장할 수가 있고요. 뒤집어 이야기해서 이것은 본인이나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는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표현 대리가 발생을 하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란 말이냐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지 못합니다.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습니다. 과실상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상대방에게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와서 당신의 고객이 8, 우리 고객이 2, 7대3,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딱 상황 보고 자기네들끼리 금방 판단을 하고 과실상계를 얼마로 할 건가 싹 금방 정합니다. 그런데 표현 대리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 못하기 때문에 책임이 감경 안 되니까 본인께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표현 대리도 대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현명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도 대리에 들어가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현명이 필요해요. 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해서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 대리는 무효행위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과 대리인 간의 무효행위가 법률행위가 무효행위가 아니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고요. 강행법규에 대한 위반상이 아니고 무효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 표현 대리는 종류가 세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첫 번째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125조. 그 다음에 126조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입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월권 대리라 그럽니다. 권한을 넘었으니까 월권 대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입니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봅니다. 특징은 125조는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이걸 뭐라 부를까요? 수권행위라 그래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뭐라 한다고요?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어디만 있다? 임의 대리에만 있어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수권행위는 어디만 있다고요? 임의 대리. 임의 대리에만 수권행위가 있고 법정 대리에는 대리권 수요 수권행위가 없어요. 법률 규정에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애우지 않아도 되네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말은 임의 대리에만 존재할 뿐 법정 대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하면 되겠고요. 대리권을 수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대리권을 수요해도 되고요. 묵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시적, 묵시적 어떤 식으로든 대리권 수요했는데 상관없는데 이걸 대리권을 수여한 거와 관련해서 어떤 상호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직함을 사용했다. 상호라든가 직함이라든가
어떤 명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하거나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묵인 방조해도 발생합니다. 묵인 방조해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호를 사용했다. 어떠한 직함이나 명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묵인 방조에서 발생을 해도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구에 분명히 대박 부동산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대박 부동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요.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상호를 하나 말하겠습니다. 자, 대박 부동산이다. 근데 그 대박 부동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무, 이사, 상무 뭐 이렇게 명함을 파갖고 다닙니다. 대박 부동산의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자격증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먼저 명함에다 딱 이렇게 딱 파놓고 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소공 이렇게 딱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무, 전무, 이사 이렇게 직함을 파지는 않습니다. 상무, 전무, 이사라고 직함을 파신 분은 대부분이 다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분들은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명함을 돌리면 대박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동산 사무소에서 그 명함 이제 잘라버리고 쓰지 말고 다 회수해라 이렇게 해서 못 쓰게 해야 돼요. 작년 9월 달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명함 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명함 못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중개사무소에 조사를 나오게 되면 조사 나왔다 이렇게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쓱 나와갖고 거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사람한테 명함을 달라 그래서 명함을 다 이렇게 명함 받아놓고 난 다음에 딱 하면 이제 명함을 받았으니까 증거물이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물이 확보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뒤에 이제 주르륵 이제 따라 들어온다고요. 주르륵 한 5분 뒤에. 그래가지고 증거물 딱 그쪽 넘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명함, 직감 사용하면 안 되는데 다 했기 때문에 아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에 의해서 아주 그 중개사무소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영업 정지 당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이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 상호나 직함을 사용한 자가 중개사무실에 와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했네요. 어디 가서 했다고요? 법무사 사무실. 근데 이제 그게 사고가 났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고 직한 명함을 갖다가 못 돌리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내버려 뒀다고 하면 중개사무실까지 다 같이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에 의한 표현 대리가 임의 대리에서 발생하는데 명시적으로 주건 묵시적으로 되건 상호 직함 명함을 사용하는 데에서 묵인 방조에도 다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권한이 넘는 표현 대리인데 이 권한이 넘는 표현 대리는 일단 기본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기본 대리권.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 대리권은 어떤 것이 기본 대리권이 되냐 했더니 첫 번째 법정 대리.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임의 대리. 임의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복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특이한 건 표현 대리도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입니다. 등기 신청권도 기본 대리권으로 봅니다. 등기 신청권입니다.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이에요. 일상가사 대리권. 기타 등등 언급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만 다 이런 것들도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 기본 대리권과 동종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했는지 이종 다른데 이 기본 대리권과 다른 걸 가지고 권한을 넘었는지 아니면 유사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기본 대리권과 전혀 유사하지 않은 걸 가지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했는지 이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담보권 설정을 하라라고 해서 등기 신청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담보권 설정해서 돈 빌리라고 등기 신청권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처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럼 담보권 설정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팔아먹었으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했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이 표현 대리는 굉장히 추상적인 법률로 만들어서 숙성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법률보다 2배 이상 걸려요. 여기가 이해할 때까지. 자,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되고 그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어서 월권 대리가 되면 동종해도 되고 이종 달라도 되고 유사하지 않아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됩니다. 법정 대리도 적용되고 임의 대리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전에 대리권이 있었네요. 그럼 이 대리권은 어떤 대리권이냐? 기본 대리권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본 대리권이면 된다 그랬으니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양쪽 다 적용되는 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본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용관계의 해소입니다. 고용관계의 해소. 그러니까 영업사원으로 돼 있는 자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납품하고 그리고 대리점으로부터 대금도 영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리점을 돌면서 다 이렇게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영수하고 하다 보니까 영수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고용관계 해소에 따라서 그만뒀습니다. 그럼 영업대리권이 소멸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을 돌면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의 영수만 해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본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리점은 돈을 줬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본사는 돈이 안 들어왔고 이렇게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해소가 됐으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에 다 연락을 해서 대금을 주지 마라라고 통지를 했었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사 대리점은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 대리점 보고 돈 안 들어왔으니까 돈 갚아라.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법정 대리와 관련해서 법정 대리인이 있었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건 만 19세죠? 만 19세인데 이 법정 대리인으로 돼 있는 친권자는 20세가 성년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왜? 라떼니까. 자기 때 기준으로 하니까 자기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세가 그렇죠. 요즘 부모들이 다 20세가 성년이었지. 뭐 19세로 바뀐 건 그렇게 뭐 오래 걸린 거 아니에요. 10년이 아직 채 안 넘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때 기준으로 20살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만 18세까지 한 거, 만 18세까지 한 거는 법정 대리인 정당한 권한이 있죠. 근데 만 19세가 됐어요. 만 19세가 됐는데 법정 대리인이 한 부분은 대리권이 소멸했죠. 만 19세 이상이 됐어요. 만 19세가 되는 순간 법정 대리인의 그 대리권을 소멸했어요. 근데 그 법정 대리인은 몰라. 그럼 자기가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 19세의 자녀를 위해 가지고 해줬다 이거. 그랬을 때 그 다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대리권 소멸 후에 그럼 대리권이 이게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대리권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대리에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뭘 선임했다고요? 복대리.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이거예요. 복대리인을 선임해갖고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를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더 나아가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이 복대리가 기본 대리권, 요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도 성립합니다. 여기가 좀 복잡해요. 자, 요 이야기 대리권 소멸에 복대리를 선임하고 복대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하게 되면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꼭대기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은 뭐니까 대리권 소멸후에 복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한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129조가 성립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판례 박스 밑에 3번 동그라미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와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할 때도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했으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그 복대리가 기본 대리권을 넘어가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가 거기 양쪽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나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상대방에게 전부 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한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는 상대방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했더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상대방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정당한 이유. 상대방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선의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선의 무과실.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이다. 자, 그 정도 보시는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3번 문제를 하나 볼게요. 프린트물 3번입니다. 자, 3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니까 126조를 얘기한 겁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 대리권 박스 기본 대리권은 권한 없는 행위와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것임을 요한다. 여기 권한 없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이 기본 대리권과 동종이어도 되고 이종도 되고 뭐하도 되지 않아도 돼요? 유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사한 것임을 요한다. 틀렸네요.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 대리권과 유사하지 않아도 된다. 유사할 것을 요한다. 틀렸고요. 2번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잠깐만 슬러시 자릅니다. 거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슬러시 자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현명하지 않았다.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뭐라고요? 현명.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현명이에요. 근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말은 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칠판 보세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125, 126, 129 다 성립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써놨어요? 현명해야 돼요. 현명. 그래서 본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을 하지 않는 한 표현 대리도 대리이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명하라. 현명.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습니다. 예.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 대리 파트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숙성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말소 신청,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이다. 이거 등기 신청 대리권이라고 하죠? 네. 기본 대리권이 어떤 거라고요? 등기 신청 대리권입니다. 이거죠. 이거. 등기 신청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 대리권이다. 이 등기 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슬러시 자릅니다. 대물 변제를 한 경우에 권을 넣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는데 말소 등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대물 변제. 대물 변제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으로 변제한 거죠. 물건으로 변제한 거예요. 부동산으로 변제했으니까 등기 말소권을 줬는데 가서 대물 변제했으니까 권한을 넘어버렸네. 그래서 이 기본 대리권은 등기 말소 신청권인데 가서 대물 변제를 했으니까 처분 행위를 한 거야. 대물 변제를 했으니까 변제란 말은 처분이래요. 다시 대물 변제가 뭐라고요? 처분. 그러면 전혀 다른 행위를 한 거죠. 다른 행위를 해서 이종, 다른 행위를 했다고. 이종을 해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를 만나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 박스. 본인을 사칭해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겠고, 이를 위반으로 하여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어쨌든 본인 이름을 사칭을 해서 인감증명 받고 본인 이름으로 처분한 거죠. 그러면 이것은 표현 대리가 아니에요. 대리는 본인을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본인이라 칭하고 본인으로 본인 행세를 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건 성명 모용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명 모용 사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리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자가 본인이라 사칭을 하고 인감증명을 받고 가서 본인처럼 행세해가지고 가서 처분을 했다고요. 그럼 이거 대리가 아니라니까 본인의 지위에서 다 한 거잖아요. 대리행위로서 한 것은 지금 대리인을 갖다가 본인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본인이라는 것을 표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다라고 했으니까 대리행위가 자기가 대리인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을 사칭했다는 것은 자기가 본인이요라고 했으니까 대리인이라는 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현명이 안 이루어졌잖아 지금. 본인을 사칭했으니까 자기가 내가 갑이다 이렇게 지금 갑이 아닌데 자기가 갑이다 본인을 사칭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리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현명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고 가서 인감증명도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받고 그 본인의 지위에서 처분도 같이 했고 그러니까 전혀 대리행위가 일어난 게 아니라 본인의 지위에서 다 일어난 겁니다. 본인의 지위에서. 그래서 일명 성명 모용 사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자, 우리 민법인 민사특별법 전체를 관통하는 법리는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를 기점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자 잠깐만 여기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선이 무과실이에요. 그럼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선이냐 아니냐는 건데 선이라는 겁니다. 선이. 그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그 시점은 법률행위 계약 체결 시점 전후의 사정을 고려한다. 아닙니다. 선이 악이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행위 시 계약 체결 시 기점입니다. 나중에 알았다. 후에 알았다. 계약하고 난 이후에 아는 것은 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민법 총칙 저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법률행위 시 법률행위 성립 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약 체결 시에 선악을 판단하는 겁니다. 계약서 쓸 때 알았냐 몰랐냐를 판단하는 거지 그 이후에 아는 것은 악의로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되냐? 정당한 이유 선의의 유무는 대리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말은 멋있어. 마리아 오빠 이쁘지. 근데 전후 사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유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았다 악이라고 안 합니다. 나중에 알은 건 악이라고 안 해요. 자, 이래서 볼게요. 범죄행위로 체득한 그 물건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의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레갈 마인드 법적 사고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범죄행위로 취득했다는 사실을 이후에 알았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알았죠. 그러면 악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프린트물에서 이미 다뤘어요 이거. 근데 이거 복습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5번 대리행위 전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대리행위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효행위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그래서 거기 무효 취소 쉬었다 와서 거기부터 봅니다. 그래서 칠판 전체를 다 지웁니다.